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수비급을 통해서 또 좋은 내용을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빌라 매매를 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사항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요즘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지역들 두 지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36강. 네, 우리가 사실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아파트도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요즘 들어서 부쩍 빌라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아파트가 너무 고가에 또는 금액적인 차이, 이런 갭 투자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벽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빌라, 다세대, 연립 이런 형태들의 어떤 형태, 특히나 이제 목적 자체가 재개발을 두고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빌라 매매 전 확인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 가격과 거래량이 사실 좀 남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또 2021년도, 물론 과거 2020년도, 2019년도 이때도 상당히 빌라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부분들인데 올해 2021년도 1월부터 갑작스럽게 또 거래량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거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주택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빌라, 네, 빌라라고 하는 것들은 소위 이제 다세대 주택과 연립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설 정도로 빌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들, 뉴스들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남과 용산에서 시작된 상승의 흐름이 외곽 지역, 네, 서울의 외곽 지역과 경기도권까지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서울과 그리고 서울 외곽 그리고 경기권 그리고 인천권까지도 계속해서 빌라 거래량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사실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반사 이익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또 있겠고요. 또 그 이외에도 사실 이런 재개발에 대한 얘기, 특히나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되신 서울시장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의 특히나 서울 안에 또 주거 부분들이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많이 있죠. 그 지역들 이런 재개발에 대한 이슈 또는 언급들이 계속해서 돼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 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빌라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네, 말씀드렸던 재개발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간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민간 재개발 활성화 맞물려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 네, 특히나 뭐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 위주로 많이들 보시겠죠. 이런 높은 지역들의 빌라 가격 상승이 지금도 상승 중이라고 하는 거. 자, 여섯 번째는 올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속해서 5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 9월인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거래량보다는 빌라 거래량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주목받는 빌라가 어떤 것들이냐, 네,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또 있겠죠. 자, 첫 번째는 구역 지정이 되었다가, 네,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지역들, 네,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나 연립주택들 위주로 지금 거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구역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노후도 면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만족시키는 필수 조건적인 면에서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위주로 찾아보심이 맞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역들 위주로 찾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 노후도가 70% 이상 진행이 되어 있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밀집 지역들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계십니다. 빌라 또는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들도 이쪽 지역들이 아무래도 많은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도로망 불량, 도로망이 불량이 되거나 또는 과소필지, 불량 주택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과소필지 불량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쪼가리 땅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땅들이 아니라 뭐 30평 이내 이런 10평, 20평, 30평 요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단독이라든지 또는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과소필지라고 하는데, 그런 불량 주택들이 많아서 정비를 필히 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죠. 도로망도 불편해서 소방차가 다니기 어렵거나 뭐 화재가 나거나 무슨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삶의 또는 그 사람의 그 목숨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정비가 좀 필요한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 위주로 거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지역들은 사실 정비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가 일정 부분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재개발을 염두를 해 두시고 접근하시는 거라면 기본적인 필수 조건 사항들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자, 네 번째, 주택 접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 40% 이하인 지역들 위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매매 전의 체크사항, 이게 사실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자, 매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빌라, 특히나 이제 뭐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하실 때 내가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일단 단순한 시세 차익이냐 또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냐를 꼭 필히 구분을 해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한 시세 차익이라면 가장 큰 이슈, 개발이 완공 전후 시점을 매매 시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재개발의 기대감의 경우에는 최소 일단은 진입하는 순간부터, 왜냐하면 조합 설립이 된 이후부터 마지막 관처 단계, 입주 단계까지 간다면 최소 10년에서 12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1, 2년, 2, 3년 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라든지 교통망, 앞으로 향후의 개발 가치성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이 지역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도 꼭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좀 매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개발 목적을 많이들 꿈꾸시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목적이라면 해당 위치가 민간 재개발인지 또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재개발인지 살펴보셔서 권리 산정일 기준일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왜? 권리 산정일 기준일 자체는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재개발이냐 또는 공공이 붙어 있는 재개발이냐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빌라 매매 전의 확인 사항들, 재개발할 때 또는 시세 차익을 보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되느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무료 세미나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지만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투자 방법들을 좀 공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매주 일요일 날 오후 1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해드릴 것이고요. 자, 선착순이긴 하지만 02-2638-395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궁금증 풀어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가지 지역 중에서 첫 번째는 강남구 역삼동을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이 지역은 오피스텔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자, 오피스텔 추천드리는 또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1.5룸 오피스텔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용 면적은 약 27제곱 정도 사이즈에 주변의 시세 같은 경우에 4억 6천에서 4억 7천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때 한 5, 6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일단 진입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추천드리는 포인트,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역삼동이죠. 거기에다가 초역세권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오피스텔, 특히나 초역세권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임차 수요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도보 3분 정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테헤란로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역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테헤란로가 삼성역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하고 있는 곳에 정말 수많은 일자리 타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임차 수요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남 그 중에서도 아직은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조금은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나중에 향후에 토지가가 지금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삼성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 수많은 다양한 개발들이 완성이 될 때쯤이면 사실 이 역삼동뿐만 아니라 뭐 삼성동도 마찬가지고 강남구 일대의 가격대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선점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형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라든지 또는 삼성역에 위치하고 있는 복합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는 있는데 강남구의 1인 가구의 인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형 주택들의 인기가 상당히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땅이 없어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가격이 상당히 말도 못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구 일대의 투룸들은 거의 대부분이 6억 원대를 넘어가서 거의 7억 원대를 호가할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셔서 그런 혜택을 좀 받아보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1.5룸 스타일들도 가격대들이 4억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아직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역에서는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에 큰 개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죠? 워낙에 큰 개발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뭐 잠삼대청뿐만 아니라 위쪽으로는 압구정 라인들까지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로 많이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옆 동네를 저는 추천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2호선 라인과 9호선 라인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곳이 바로 역삼동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 토지가가 올라가는 혜택들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낙수효과, 뭐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신분당선과 분당선 라인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광역교통망의 혜택도 받아볼 수가 있는 권역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9호선, 아래쪽으로는 2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황금 노선들을 다 두루두루 잘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테헤란로에 이런 벤처 산업벨트를 끼고 있고 위쪽 라인에 관광 산업벨트를 또 끼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 라인에도 연구 R&D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직주 근접성 그리고 자체적인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지속적인 발전이 진행이 되는 곳이고요. 또 일단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에 나가셔도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1.5룸이나 또는 투룸 형태들을 사실상 가까운 곳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공급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임차 수요를 받기에 상당히 그런 좀 입지적인 부분에서 좀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또는 노년 신사 상권이라든지 또는 서초대로의 개발 등등이 또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개발들의 영향을 또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도 이렇게 교통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강남으로 이어지는 GTX A 노선과 C 노선에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 또 강남구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이 앞서 제가 신분당선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신분당선의 연장선의 혜택이 또 용산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아래로는 판교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충분히 가져가 보실 수 있는 혜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사 위례선 같은 경우에도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선 자체가 한 개도 아니라 앞으로 4개 이상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현대차 GBC 센터. 이런 현대차 GBC 센터가 이제 초고층이 이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제 50층 규모의 3개 동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구한전 부지가 현대차 GBC 센터로 구성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증가할 수 있느냐. 물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수가 있겠고, 그를 통해서 유동인구는 당연히 잠정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종사자 약 120만 명이 넘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0에서 130명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이 현대차 GBC 센터가 하나 생겨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창출 효과가 약 122만 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하나의 개발로 인해서 122만 명의 굉장히 큰 양질의 직장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신다면, 강남구 또는 서초구 요 일대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수의 버금갈 정도 수준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임대 수익을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은 삼성동 라인에서부터 잠실 운동장 라인들까지도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잠실 운동장의 마스터 플랜 사업과 같이 연계가 돼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큰 개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삼성동 구한전 부지 라인들의 그 코엑스 라인 부분의 지하까지도 이제는 구성을 해서 지하 6층까지도 구성이 됩니다. 사업비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겠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뭐 교통망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공공 그리고 상업시설 구성 등, 그리고 쇼핑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유동인구의 증가라든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삶의 그 부동산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액대 4억 6천에서 4억 7천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역삼역에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 자,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 4억에서 4억 1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5천에서 6천 정도면 전세 안고 투자해 놓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 대출 규제가 없는 상품이니까 앞으로 대출이 조금 더 좀 완화가 된다면 충분히 월세 수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만한 지역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약 110에서 120 정도, 그 이상도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1억 7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수익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다음 지역은 저는 요즘 들어서 이 구리의 교문동 요 라인들을 조금은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지역들은 이제 스리름 추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의중앙선 양원역 인근이고요. 중랑 IC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구리의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53제곱에서 55제곱 정도 되는 사이즈를 추천드리겠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하신다면 약 한 1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신 지역이다. 저는 약간의 재개발들이 사실 이제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지역들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딸기원 1지구와 2지구, 그리고 인창지구 등 재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교문동 같은 경우에는 딸기원 지구 라인들이기 때문에 재개발, 특히나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된 2003년도 이후에 주거
또는 주택들의 이런 공급 정책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재개발이 또는 개발이 돼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교통망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8호선 연장선이라든지 또는 제2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의 시작점이 바로 구리 지점이기 때문에 교통의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고요. 자, 이쪽 지역들 보시자면은 교문동 같은 경우에는 중랑IC 또는 구리 쪽 라인들, 다산 신도시, 또 미사 신도시, 또 강남 쪽 라인들까지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간선도로망과 또는 추가적인 도시 교통망들이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과 구리에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경계선인 지역인 만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무엇보다도 재개발 형태를 좀 띌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은 이제 딸기원 1, 2지구 등 구리시 일대에 여러 가지의 지금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린 지역은 이 딸기원 1지구 라인들입니다. 지금 2지구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지구와 2지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던 목적 자체가 주택 공급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발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교통망들, 특히나 이제 8호선의 연장선 부분들이 이제 구리로 연결이 되면서 구리 별내선까지도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8호선 라인들이 연장이 된다면 잠실 라인들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라인들, 이게 이제 제2경부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고속도로망인데 이제 앞으로 2026년도부터 우리가 또 가시성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개발 계획들입니다. 제2경부 상당히 좀 장안의 화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의 가장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문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발의 가장 시작점으로서 가장 큰 영향을, 파급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이 지역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되면서 고덕대교가 2022년도 좀 예정을 좀 두고 있다는 거, 그만큼 미사라든지 또는 강남권 진입이 더욱더 수월해질 수 있는 개발이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액대 3룸입니다. 방 3칸을 가지고 있는 욕실 2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원 정도 차이에서 한 9천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9천에서 1억 원 정도의 전세 안고 투자해 놓으실 수가 있는 서울 경기권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재개발, 그리고 공공주도재개발, 그리고 이런 재개발과 관련돼 있는 지역들, 그리고 재개발 관련돼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큰 개발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시대 차익을 좀 보실 수 있는 강남의 유망한 역삼동을 좀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좀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그러신다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1대1 비대면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해 드리겠다고 하는 부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내용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라 매매 내가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파트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자, 그 중에서도 대다수 분들이 이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을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한 사항이 있겠고요. 매매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투자 목적이 무엇인지 꼭 체크해 보실 필요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이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